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델타보다도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이 성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팬데믹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델타가 지금 전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치명률이 그 이전 바이러스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까지 리오프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보다도 감염률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정기로 진행이 되었을 때 델타보다도 훨씬 더 완화적인 위드 코로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은 안정기에 진입한 건 아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1만 4,499명, 2주 대비 83%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입원자는 8% 증가, 사망자는 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매 판매를 봤는데 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자체는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고 정도, 네, 참고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5.57달러, 2.41% 정도 상승했고, 채권은 이 단기물이랑 장기물이랑 좀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여줬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가져가야 될 종목, 강력 매수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밝힌 것들이 있는데, 뭐 해외 TSMC나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국 기업도 여기에 하나 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민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랩, 이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지금 요즘에 계속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을 위한 커버가 각 증권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랩 관련주들 한국에도 몇몇 있었잖아요. DPC부터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을 뭐 4차례 정도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이것저것 보니까 뭐 3차례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3차례니 4차례니 횟수만 본다면 작은 수치 아니므로 이쪽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좀 성장주는 안 좋을 것이고, 뭐 가치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파악해가지고 녹여내는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V 주춤에도 OLED는 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OLED 쪽 보면 좋은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OLED를 개발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키포인트로 잡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LCD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치킨 게임이었죠. 근데 이제 그네들 입장에서는 치킨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손실은 안 봤습니다. 딱 원가율 바로 살짝 위쪽, 인건비나 전기세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약간만 손실 안 보는 수준에서 이제 가격을 좀 받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기세도 중국보다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바로 비슷한 수준까지 팔게 된다면 적자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피를 봤었잖아요. 이번에도 OLED 역시도 상용화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상품성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한국 OLED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1주 정도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맺었겠죠.
자, 그리고 정책 수혜주인데 건설주 요즘 떨어지고 있다, 힘 못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 건설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1년 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설주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1년 단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담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의심 섹터라고 해서 꼽아본 적이 있죠. 네, 실제로도 요즘에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전기료랑 가스료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안 올렸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안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연동을 해서 대선 끝나면 다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지역 가스 회사나 아니면은 전기 회사들, 이런 쪽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분기 전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뭐 내년에 5%도 낙관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중국 제조업 수익성마저도 꺾여가지고 증가율이 지금 9%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떨어질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차근차근 유지를 해줄지도 봐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택배 회사들도 따라서 움직일지 요걸 이제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택배 보낼 일이 있으면 좀 느려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12월 결산 법인 배당락일입니다. 며칠 더 가지고 가야지 배당 받는 그 권한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부터 단기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기념으로 제가 1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탑 10 골라가지고 딱 10,000명 찍고 나서 그 주에 영상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거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 특집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000명 기념으로 탑 10, 그거 말고도 이제 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것 좀 봐달라 하시는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급이랑 차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만 이 댓글 달아주신 거를 확인을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다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는 광고도 안 걸어놨습니다. 야, 진짜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제 세보니까 벌써 20분 정도가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늦으면 못 해드리니까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게 오늘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자별로 봤을 때 요 배당락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도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보여지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찝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뉴스를 먼저 보자면 뭐 박정원 회장이 수소폭력에 올인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새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왜 얘기 안 하지? 한국에서는 지금 원전이 정치적인 이 하나의 쟁점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얘기 안 한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지금 나온 뉴스가 있죠. 한국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전 쪽의 R&D는 투자죠. R&D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것도 뭐 조 단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 나온 수소랑 풍력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스터빈을 이 두선에서 전 세계 5번째인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수소를 얹어가지고 수소 가스터빈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수소만 갖고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하이브리드로 갈지 순수 수소로만 갈지는 나중에 진행상 봐가면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퓨얼셀이 전 세계 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상 풍력 말고 해상 풍력이에요. 두산은 전 세계 말고 한국 1등.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쪽에 한국 1등을 하면서 이제 해외로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쪽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진퉁이지 않을까 싶어요. SMR이 1등, 2등이 수소, 풍력이 3등이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정을 한번 보자면 지금 요거를 계속 보는데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거예요. 일정을 봤을 때 권리락은 12월 30일입니다. 지금 12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네, 이틀 남았습니다. 권리락까지. 근데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개미들 털고 외국인이랑 기관만 사고 있다. 얘네들 개미 털고서 계속 자기들이 물량 주워 담아 가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악질이라니까요. 악질이야. 이게 올라가면서 너도 나도 같이 먹으면서 얘네들 권리락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 조금 마음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30일 내일 모레까지 권리락이잖아요. 자, 어느 정도 모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 플러스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21선 무난하게 뚫을 것이고, 그러면 쌍바닥 이후에 21선 돌파의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21선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림 기대했었잖아요. 이게 좁혀지긴 했지만 아마 양봉 하나 정도는 더 이제 30일까지 나와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아마 이제 30일 권리락 지나고 나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신주 상장일 있잖아요. 신주 상장 3월 4일 요 전까지는 물량이 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상장 한 달 전까지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는 그 전까지는 조금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스케줄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12월 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1월 초에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 3월 이 신주 상장 전인 한 달 전이 2월이죠. 그러면 2월 전까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3월 달이 이제 저거잖아요. 대선. 대선 관련주로도 2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거 좀 지저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1월 달 다시 12월 달 말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1월 초 좀 떨어지고 그리고 2월까지 올라간다. 이런 그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두산 중공업 차트 분석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야, 이게 진짜 길어지고 가야 될 타이밍에도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개미들 어떻게든 털어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순응하면서 나가야지. 잘 파악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분석하면서 한 발 도우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 종목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